매일 행운을 불러오는 10가지 방법. 행운은 우연히 찾아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행운을 운명이나 우연의 산물로만 여기지만 사실 행운에는 일정한 패턴과 원리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즈먼은 10년에 걸친 연구를 통해 스스로를 운이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지를 밝혀냈습니다.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운 좋은 사람들은 특별한 신비로운 힘을 타고난 것이 아니라 행운을 끌어당기는 특정한 사고방식과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일상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10가지 방법을 소개합니다. 1.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긍정적인 마음은 행운의 자석과 같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끌어당기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오늘 행운이 가득할 것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확언을 해보세요.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뇌과학적으로도 긍정적인 사고는 뇌의 망상활성계를 자극하여 우리가 기회와 행운의 신호를 더 잘 포착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부정적인 마음은 눈앞에 있는 기회조차 위협으로 인식하게 만들지만 긍정적인 마음은 같은 상황에서도 가능성을 발견하게 합니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마음으로 긍정적인 면을 찾으려 노력하면 어려움 속에서도 행운의 씨앗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 새로운 경험에 열린 마음 갖기. 틀에 박힌 일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는 것은 행운을 만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행운은 종종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옵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예상치 못한 인연을 맺을 수 있고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면 삶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여행을 떠나면 새로운 문화와 사람들을 만나면서 시야를 넓히고 영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노출 효과와 연결짓기도 합니다. 새로운 환경에 자신을 노출할수록 더 다양한 기회와 만남이 생기고 그 속에서 행운이 싹 틉니다. 오늘 당장 평소와 다른 길로 출근해보거나 오랫동안 망설였던 취미 클래스에 등록해보세요. 새로운 경험은 우리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예상치 못한 행운의 기회를 가져다줍니다. 3.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 베풀기. 친절은 부메랑과 같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푼 친절은 언젠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작은 친절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사회학에서는 이를 호혜성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호의를 받으면 자연스럽게 그에 보답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길을 잃은 사람에게 길을 알려주거나 무거운 짐을 들어주거나 힘든 친구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처럼 아주 사소한 친절이라도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이런 작은 친절들이 쌓여 결국 당신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사람들로부터 뜻밖의 행운이 찾아오게 됩니다. 친절은 행운을 부르는 가장 아름다운 씨앗입니다. 4. 직관을 믿고 따르기. 때로는 논리적인 판단보다 직관을 믿고 따르는 것이 더 큰 행운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왠지 모르게 끌리는 선택이나 기회가 있다면 지나치게 분석하느라 망설이기보다 과감하게 시도해보세요. 직관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수많은 경험과 정보가 무의식 속에서 종합된 내면의 목소리입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심리학자 다니엘 카너먼은 인간의 사고를 빠른 직관과 느린 논리로 구분했습니다. 직관은 우리가 충분한 경험을 쌓은 영역에서 특히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직관을 믿고 따르는 습관은 새로운 가능성의 문을 열어주고 예상치 못한 행운의 순간을 만나게 해줍니다. 물론 중요한 결정에서는 직관과 논리를 균형 있게 활용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5. 목표 설정과 꾸준한 노력. 행운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온다. 는 로마 철학자 세네카의 말은 시대를 초월한 진리입니다. 아무리 기회가 찾아와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없습니다. 목표를 설정하고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은 같은 기회 앞에서도 더 많은 것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목표는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 많은 기회의 문을 두드리게 됩니다. 목표를 세울 때는 스마트 원칙을 활용해보세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하고 달성 가능하고 현실적이며 기한이 있는 목표가 행운을 부르는 준비를 탄탄히 만들어줍니다.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얻는 경험과 지식은 예상치 못한 행운으로 이어지며 성취감은 더 큰 행운을 끌어당기는 자신감의 원동력이 됩니다. 6.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늘 감사할 일이 생긴다. 감사하는 마음은 행운을 끌어당기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 심리학의 선구자 마틴 셀리그만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한 일 3가지를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이 유의미하게 높아지고 우울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가 이미 가진 것들의 가치를 발견하게 하고 삶 속에 넘쳐나는 크고 작은 행운을 알아채는 감수성을 키워줍니다. 매일 잠들기 전 오늘 감사했던 일들을 3가지만 떠올려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삶 곳곳에서 행운과 감사함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감사는 행운을 부르는 가장 따뜻하고 확실한 마음의 습관입니다. 7.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기. 우리는 주변 환경의 산물입니다. 사회심리학자 짐 론은 당신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5사람의 평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긍정적이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얻고 행운을 끌어당기는 마인드셋을
갖추게 됩니다. 반면 끊임없이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들과 함께하면 나도 모르게 기회보다 위험을, 가능성보다 한계를 먼저 보게 됩니다. 당신에게 영감을 주고 성장을 응원하며 함께 있을 때 에너지가 솟아나는 사람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세요. 그들의 사고방식과 태도가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스며들고 그 긍정의 에너지가 새로운 행운의 문을 열어줄 것입니다. 긍정적인 네트워크는 인생 최고의 자산 중 하나입니다. 8. 주변 공간을 정돈하고 비우기. 운은 맑고 깨끗한 기운을 타고 흐릅니다. 내가 머무는 공간이 어지럽고 불필요한 물건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행운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정리 컨설턴트 곤도 마리에는 공간을 정돈하는 것이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것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에너지를 맞이하는 의식임을 강조합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주변을 정리하고 쓸모없는 물건을 비워내는 습관은 내 삶의 새로운 에너지와 기회가 들어올 여백을 만들어주는 행위입니다. 책상 위를 깔끔하게 정돈하거나 오래된 옷을 기부하거나 디지털 파일을 정리하는 것처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보세요. 정돈된 공간은 맑은 정신을 만들고 맑은 정신은 행운의 기회를 더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게 해줍니다. 9.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나서도 행운이 오지 않는다면 그때는 운명을 탓해도 늦지 않다. 행운이란 준비가 기회를 만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유명한 격언처럼 지속적인 배움과 자기개발은 행운의 안테나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매일 짧은 시간이라도 책을 읽거나 새로운 정보를 접하며 자신을 갈고 닦는 사람은 기회가 왔을 때 그것이 행운임을 즉각 알아차리고 잡을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의 독서, 관심 분야의 온라인 강의, 새로운 언어 학습, 업무와 관련된 최신 트렌드 파악 등 어떤 형태의 배움이든 좋습니다. 배움은 시야를 넓혀주고 넓어진 시야는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행운의 기회들을 발견하게 해줍니다. 준비된 사람에게는 평범한 하루도 행운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10. 밝은 미소와 큰 웃음 잃지 않기.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에는 과학적인 근거가 있습니다. 웃음은 뇌를 자극해 세로토닌, 도파민, 엔도르핀 같은 긍정적인 호르몬을 분비하게 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면역 기능을 높이며 자신감 있는 태도를 만들어냅니다. 자신감 있는 태도는 타인에게 신뢰를 주고 더 많은 기회와 협력을 불러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얼굴 피드백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면 실제로 기분이 좋아지고 긍정적인 사고를 촉진합니다. 내가 먼저 환하게 웃을 때 주변 사람들도 따라 웃게 되고 그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행운도 자연스럽게 나를 향해 다가오게 됩니다. 오늘 하루 거울 앞에서 크게 한번 웃어보세요. 작은 웃음 하나가 하루 전체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행운의 별이 신호를 보내올 때까지. 우리 모두는 인생에서 크고 작은 행운과 불운을 경험합니다. 때로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풀려 마치 손대는 것마다 황금으로 변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특별한 힘을 가진 것처럼 느끼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강한 동기를 얻게 됩니다. 반면에 아무리 노력해도 일이 풀리지 않고 모든 것이 꼬이기만 하는 불운의 시기를 겪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기에 우리는 좌절감과 무력감을 느낄 수 있으며 심지어 자신의 능력에 대한 의심까지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행운의 별이 더욱 빛날 때 우리는 그 빛을 통해 삶의 방향을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정신이 맑아지고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그것이 옳은 길이라는 확신이 생깁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자신이 가진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며 이로 인해 손에 닿는 것마다 마치 황금으로 변하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순간들은 우리의 인생에서 매우 귀중하며 이때야말로 더욱 적극적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작은 기회라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말고 그것을 잡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행운의 별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때는 그리 자주 찾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순간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작은 기회라도 꾸준히 쌓아나가면 그것이 큰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신감이 충만해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든 것이 의미를 가지며 성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기가 언제나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인생이 항상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행운의 반대편에는 언제나 불운이 존재합니다. 불운한 날이 찾아올 때 우리는 마치 발목이 잡힌 것처럼 모든 일이 어렵게 느껴지며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힘겹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 자신에 대한 확신을 잃기 쉽고 나쁜 결정을 내리기 쉬운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불운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며 아무리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도 불운의 시기에는 판단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불운은 우리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며 우리의 결정이 실패로 이어지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리하게 앞으로 나아가려고 애쓰기보다는 잠시 멈추고 한 발 물러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운의 시기에는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깊이 생각하고 서두르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이런 시기에는 주사위를 던지듯 섣부른 결정을 내리지 말고 신중하게 상황을 분석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또한 이 시기에 우리는 자신을 가꾸고 내면을 돌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는 것은 불운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불운의 시기에 우리는 더 나은 날이 올 것이라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행운의 별이 다시 빛날 때까지 우리는 삶을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자기 자신을 돌보고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며 미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충실히 다지고 준비된 상태로 행운을 맞이할 때 우리는 더 큰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다. 삶은 끊임없는 변화를 거듭합니다. 행운과 불운이 교차하는 가운데 우리는 때로는 높은 곳에 올라 때로는 깊은 곳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시기에 있든 간에 희망을 잃지 않고 자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행운의 별이 빛나는 순간이 다시 올 때 우리는 그 기회를 잡고 더 큰 성취를 이루어낼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결국 행운과 불운은 우리 삶의 일부이며 이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행운이 우리를 비출 때 우리는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야 하고 불운이 우리를 덮칠 때는 잠시 물러서서 자신을 가꾸고 내면을 다져야 합니다. 이러한 지혜로운 태도가 불행을 이기고 행운을 끌어당기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